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3주차 맞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그래도 뉴스 눈을 떼기 힘들다는 분들 많습니다. 6시간에 이 잘못됐던 윤 대통령의 결정, 결국 탄핵 심판으로 이어졌고요. 탄핵 가결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말을 체감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율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아마 이번 주까지만 아마 지지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원 CNI가 했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무선 ARS로 했는데 잘못됐다가 이제 73.9%, 잘했다는 평가가 24.2%입니다. 다른 ARS 조사도 살펴보시면 이제 7.5 대 2.5 이런 비슷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전화면접 조사는 저희 도표도 보여드릴 텐데 한 16%포인트까지 내려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화면접은 보니까 8대2로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김대현 평론가님, 7대3과 8대2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요, 뭐 그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사 데이터를 보면서 잘못했다가 뭐 70이든 80이든 나머지 10에서 20, 뭐 아니면 지금처럼 한 24 정도가 잘했다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답변 문항을 좀 더 쪼개면 이럴 것 같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답변자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과도했다, 잘못됐다라고는 인식하지만 그 인식을 토대로 해서 내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거나 아니면 비판으로 돌아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가 있는 걸로, 그런 시민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이 24.2%가 정말로 계엄을 잘했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보수층에서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됐지만 그것이 탄핵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 탄핵을 통해서 정권이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이 24.2%를 계엄을 잘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이제 여론조사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선 ARS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전화 면접 조사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무선 ARS, 그냥 기계가 무언가를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 계엄 사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그래도 눈치 안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과 용이함이 좀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일정 정도 답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전화면접 조사원의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에 동의하는, 공감하는 분들의 답변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ARS 조사와 전화면접 조사가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이 지금과 같은 조사는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국정 운영이 정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여론조사 방식은 계엄에 찬성하는가 안 하는가, 혹은 탄핵에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방식의 다른 주제로 가는 게 맞지, 국정 운영은 제가 볼 땐 그럼 한덕수를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이제 계엄에 찬성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 부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워낙 이제 윤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됐다, 누가 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사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좀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물론 그때 전화면접 조사긴 했는데 16% 떨어졌다가 바로 5%대로 급전직하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지금 ARS는 지금 2.5 정도의 25%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한 15% 나온단 말이죠. 이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와 지금 좀 다른 것은,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선을 구축하고 형성하는가 안 하는가의 유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무에 따라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에서조차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 정당 국회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그 탄핵에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선이 무너진 경우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법리 논쟁을 벌이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에 일정 정도 보조를 맞춰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85명 플러스 알파 예. 이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럼 이 전선의 형성에 일정 정도는 보조를 맞춰줘야겠다라고 하는 판단. 그러니까 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면교사 삼아서 완전히 보수가 절멸하거나 괴멸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을 지키자라고 하는 세력들의 일단이 버티고 있는 부분,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결과론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따져볼 대목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볼 텐데 민주당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도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10일에 있었던 엠브레인 퍼블릭의 조사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45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37. 더 낮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 조사. 지난 한국갤럽의 12일 조사 결과인데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입니다. 수치상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민주당의 인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낮고 신뢰도도 낮다고 후보가 갖는 한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질문. 글쎄요, 이걸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대선 주자들의 호감도와 비호감도 비교하면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할 때 지지 의사 표현할 때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확장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으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다른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장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높다는 거는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뭐 대선 출마를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좀 신뢰하지 않는 층을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드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섣부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주저했던 건데요. 예.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 탄핵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사를 한 게 과연 나중까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을 것이냐 이거는 좀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했던 수치에서 24%가 나온 거는 한 번쯤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번 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 내일 갤럽 조사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꺼번에 함께 조사된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조사에서는 10% 턱걸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서는 제가 만약에 예상컨대 갤럽이 조사하면은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층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정치 저관여층이라든가 아니면은 ARS 조사를 했을 때 응답률이 좀 떨어지는 사무 계층이라든가 이런 층의 응답률이 높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RS 조사하고는 좀 성격이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ARS 조사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정치 고관여층이 좀 더 응답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층에서 24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지는 대선 때 그때 보수는 분열했잖아요.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얻었던 게 24% 득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24%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24% 정도는 있는 거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서 앞으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응이 잘못돼서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어떤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여론과 많이 멀어지는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20% 초반이 만약에 깨지거나 떨어지면 국민들이 국민의힘한테서 완전히 외면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층도 외면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한 번쯤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